네, 다음은 홍합초인데요. 홍합초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재료부터 함께 살펴보실게요. 먼저 생홍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치거나 이런 자숙 홍합이 아니고 바로 껍질에서 까서 준비해 놓은 생홍합이에요. 그래서 요 생홍합 100g 물에 담궈 놨고요. 그리고 대파. 오늘 대파와 마늘은 다지지 않습니다. 이 조림에 이 초에 다져서 들어가면 너무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편을 썰고, 그쵸? 그리고 토막 내서 같이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마늘 2톨, 그리고 대파가 1토막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쵸? 이 해산물 냄새를 잡아주기 위한 후추 들어가고요. 그리고 참기름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리고 진간장 들어가고 여기 또 특이하게 생강이 들어가요. 이 생강 또한 잡내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향신료죠. 그래서 이 생강도 오늘 편 썰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설탕, 단짠이죠. 조림하면 단짠. 그래서 설탕도 들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잣과 A4 용지가 써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잣을 가루 내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통잣이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요. 이렇게 잣가루가 고명으로 올라가는 품목이 있어요. 이 잣과 이 A4 용지가 같이 쓰여져 있으면 잣가루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뒤에 조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같이 살펴볼게요. 저희 시험 시간은 20분. 굉장히 간단한 품목이란 뜻이에요. 20분 정도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20분 시험 시간 주어졌고요. 그리고 마늘과 생강은 편으로, 파는 2cm로 써시오. 이건 토막내란 뜻이에요. 다지란 얘기 아니에요. 홍합은 전량 사용하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전량 제출이에요. 이전에는 양을 정해줬었거든요. 몇 개 제시하라. 아니면 얼마큼 양을 3분의 2 이상 담아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요즘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잘된 것만 골라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실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전량 제출하시오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전량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촉촉하게 보이도록 국물을 끼얹어 제출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받아볼 종이에요. 여기에 요구사항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급 재료 목록이 써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마다 다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홍합초를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홍합을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홍합을 보시면 여기 생홍합이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 머리카락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요런 거, 머리카락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껍질에 붙어 있을 때, 그쵸, 여기 연결시켜주는 그런, 약간 이물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홍합은 이걸로 그 바다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해요. 이렇게 약간 털처럼 돼 있죠. 요것들은 먹을 땐 좀 지저분하니까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일부분 제거해놔서 몇 개만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지저분한 것들 다 떼줄게요. 요즘에는 홍합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린 홍합이라든지, 뉴질랜드산, 이런 홍합들은 굉장히 크기가 커요. 하지만 이런 국내산 홍합들은 크기가 짜잘짜잘합니다. 그래서 요 껍질채로 탕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죠. 홍합은 비린맛도 많이 없고, 굉장히 조개보다는 좀 우리가 먹기가 수월한 그런 회류, 조개류인 것 같아요. 저도 조개류를 잘 먹지 못하는데 이 홍합은 잘 먹어요. 자, 이렇게 빠짐없이 잘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손질하신 다음에
한번 찬물에다가 헹궈주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홍합을 한번 조리기 전에 데쳐줄 거예요. 이 먼저 데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바로 조리게 되면 굉장히 질겨집니다. 이 물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양념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홍합이 질겨지고 또 좀 뭐라 그러죠? 부드러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 끓는 물에 오늘은 재료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물에 소금을 넣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급 재료 목록 외에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끓는 물에다가 이 홍합 준비한 거를 좀 통통하게 올라올 때까지 데쳐줄 거예요. 끓어오르고 있죠? 이렇게 좀 홍합이 통통하게 올라왔으면 네, 이를 건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한번 식혀줄게요. 이렇게 통통해진 홍합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저희가 홍합초에 들어갈 재료를 좀 손질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는 마늘과 파, 생강을 편 썰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홍합초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수업을 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자, 마늘은 두 톨은 좀 약간 너무 얇게 말고 좀 슬라이스, 이 넓은 면을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한 두세 번 정도, 큰 마늘이면 3번, 아니면 작은 마늘이면 한 2번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이것도 다 제가 씻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위생 중요하다고 했죠. 위생. 자, 이렇게 마늘 편 썰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는 2cm로 토막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 얘를 한번 벗겨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파 준비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강도 이렇게 제가 껍질을 벗겨서 씻어놨어요. 이 생강은 마늘의 반 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생강도 편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요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먼저 생강을 넣고 좀 끓이다가 마지막에 홍합과 마늘, 대파 이렇게 같이 넣어서 졸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 오늘 잣가루 고명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처음에 드렸어요. 저 들으셨죠? 이 잣가루는 어떻게 이제 내는 것인가? 보통 이제 A4 용지, 이런 A4 용지가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사이에 잣을 넣고 밀대로 밀어서 잣가루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잣에는 굉장히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잣 오래 두면 막 기름 산패된 쩐내라고 하죠.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은 이 잣에 굉장히 그 불포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밀대로 한번 쫙 밀게 되면 기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도마에 대고 하면 기름 져가지고 보슬보슬한 잣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A4 용지에 넣고 밀대로 밀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A4 용지가 없더라도 요 키친타올 이용하시면 돼요. 이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잣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줘요? 밀대로 밀어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기름 쫙 올라온 거 보이시죠? 기름. 요 기름을 좀 빼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칼날로 다져주세요. 굉장히 곱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올리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칼로 이렇게 쉽게 다질 수 있는데, 좀 대량으로 뭐 업체에서나 아니면 뭐 단체 급식을 한다든지 대량으로 잣가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 손으로 다지면 시간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치즈 글라인더. 여러분들 그 파스타집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제 셰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파마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해서 막 갈아서 주시는 거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TV에서나. 그런 치즈 글라인더에 잣을 넣고 갈면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갈립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궁중음식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계신 이제 무형문화재이신 그 황희성 교수님께서 처음 고안하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궁중음식연구원에서는 잣가루 낼 때는 치즈 글라인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런 시대에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이 또 이런 편리함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잣가루를 곱게 냈어요. 이 잣가루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잣가루 필요하시면 이렇게 내신 다음에 이렇게 얇게 키친타올 사이사이에 얇게 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집에서 잣가루를 그렇게 쓰실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관을 만들었다가 남으면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졸여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조림을 할 때 냄비에 이제 준비를 하죠. 냄비에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불을 켜고 졸일 거기 때문에 냄비에다가 먼저 물 반 컵을 넣어줄 거예요. 물 반 컵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해주세요. 저는 간장 한 큰술 반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간장 양의 반을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조림은 살짝 더 달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잘 녹여주시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준비했던 생강 있죠? 이 생강을 먼저 넣고 끓여주세요. 자, 생강을 먼저 넣고 이렇게 끓여주시고요. 자, 얘가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준비했던 홍합과 마늘과 대파를 넣어서 같이 졸여주겠습니다. 네, 끓어오를 때까지 불을 좀 높여줄게요. 처음에는 늘 모든 조림을 할 때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을 하세요. 센 불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 이제 타지 않을 정도로 윤기가 날 정도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이제 농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불을 세게 하니까 금방 끓어오르죠? 이렇게 한참 조금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면 자, 여기 아까 준비했던 마늘과 대파 그리고 데친 홍합을 넣고 저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불을 줄여주겠습니다. 끓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요구사항에 본 대로 촉촉해 보이도록 국물을 끼얹어 제출하시고 했죠.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물이 너무 없이 졸이면 그거는 정말 약간 이런 초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국물이 어느 정도 좀 한 두 숟가락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자, 이 졸이는 동안 옆에 익지 않도록 참기름과 후춧가루 준비해 놓고요. 이게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졸여질수록 윤기가 납니다. 그렇죠?
홍합초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제가 맛이 없다는 얘기를 잘 드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 조개류를 진짜 잘 못 먹거든요. 좀 비린내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뭐 조개, 뭐 젓갈이나, 아니면 조개탕이나 이런 것들, 조개구이, 이런 것도 굳이 제 돈 주고 사 먹진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홍합탕이나 이 홍합 관련된 음식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홍합은 그래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조개구이 누가 사주시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제 돈 주고는 고기를 주로 먹죠. 저는 60파예요. 여러분들 60파 친구들 많으실 텐데 저도 60파입니다. 자, 이렇게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2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졸여지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 놓으시고, 그럼 자신 없다 싶으시면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지 않게 졸여주는 게 중요해요. 국물을 좀 끼얹어 가면서, 국물은 저는 한 두 큰술 정도 남길 거예요. 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옆에서 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을 매우 약하게 줄이진 않았어요. 국물을 계속 끼얹어 가면서 불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작은술 그리고 후추 약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홍합초 완성된 걸 담아 볼게요. 자, 이런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 주시는데, 늘 이제 먼저 담은 후에 젓가락으로 자리를 좀 잡아 줄 거예요. 자, 전량을 다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다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좀 홍합이 좀 메인이다 보니까 좀 홍합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위로 얹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대파와 마늘을 넣었다 보여줄 수 있도록 생강도 이렇게 옆에다가 잘 얹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홍합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건 여담인데 이 홍합은 암수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뭐 그런 기능에 따른 암수 구분보다는 여기 보시면 붉은색 좀 띄는 것은 암 홍합이라고 하고요. 약간 이렇게 희귀하거나 색깔을 보이는 것은 수컷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홍합. 그래서 구분하실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아 주시고, 여기 잣가루를 얹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홍합초를 밥에다가 비벼봤어요. 그래서 아까 또 여분의 또 재료들을 합해서 표고버섯 이런 걸 해서 좀 더 졸여봤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별미예요. 여기에 그런 배추김치랑 아주 깍두기 같이 얹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먹방이 좀 더 흥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그런 반찬들까지도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에 씹히는 이 마늘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생강도 가끔 입에 씹히거든요. 근데 생강도 이렇게 맛이 너무 강하지 않게 맛있습니다. 이 홍합 자체가 비린맛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 먹기에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홍합 데쳐가지고 간장물에 졸여내기만 하면 끝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품목에 나올 때는 좀 이제 시험 품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점수를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막 시험 보러 나가기 전에 좀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바라시죠. 근데 오히려 쉬운 게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품목을 여러분들 좀 더 연습해서 좀 그렇게 변별력을 키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통생강을 씹었네요, 제가. 생강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생강은 이제 크게 펴 썰었으니까 빼고 드셔도 돼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요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냐. 내가 한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누가 맛있게 먹어주나요? 그쵸? 제가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보고 또 많이 먹어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 마무리. 오늘도 같이 재밌는 거 많이 잘 찍어봤는데 이러다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단기간에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정말 제 핸드폰으로 찍고, 지금도 저 혼자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시기가 정말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장비를 좀 구비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가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밑에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을까 고민 중에 있지만 끝나고 먹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수업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그 퀴즈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품목마다 5문제 정도 제가 내드릴 거예요. 얼마나 동영상을 잘 시청하셨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한 퀴즈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잘 챙겨서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메일 주소 밑에다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일 주소로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잘 받아서 여러분들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